네, 반갑습니다. 노량진 진도울피 군무원학원 원장 김동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군무원에 대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부류에 계신 분들이 군무원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무원이 과연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무원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 실제적으로 군무원 모집 인원이 1285명 정도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4735명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군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투하는 군인과 비전투하는 군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군인을 앞으로 한 11만 명 정도 감소시킵니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그 전투 인원을 감소되면 그 전투 인원 감소된 인원만큼을 비전투 쪽에서 근무하시던 군인들을 그걸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보내게 되는 인원이 약 한 2만 1000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 그 빈자리로 이제 실제로 민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민간의 대부분이 이제 군무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한 17,000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2019년도 1회,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서 이제 한 5,000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내년에도 아마 한 5,000명 정도를 더 모집할 것 같고요. 2021년 정도까지는 많이 모집할 것 같은데 2022년까지는 사실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17,000명 정도를 앞으로 계속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직렬이 비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비전투 쪽에서 근무하시던 군인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던 곳들이 어디냐면 이제 행정직, 그 다음에 군수직,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은 사실 행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모집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 육군이 약 한 25명 정도 모집했는데 올해는 거의 한 23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군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간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 컷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84점인데 이번에 82점밖에 폭이 좀 이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좀 낮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경쟁률이 좀 떨어졌지만 실질적인 합격 컷은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행정이나 군수 파트는 아마 계속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직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곳에서는 이제 또 군무 대책에 따라서 아마 정보직 쪽도 앞으로는 이제 많이 모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기술직 파트에서도 부분부 전산 파트라든가 뭐 전기, 통신 뭐 이런 데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쪽도 요번에 좀 많이 뽑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행정 쪽보다는 좀 약하지만 실제로 기술직 쪽도 계속적으로 많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분들이 준비하느냐인데요. 제가 볼 때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행정 직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행정 쪽과 관련되어 있는 직군에 계신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 직군에 계신 분들은 2015년도까지는 그 자격증이 없으면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2016년도부터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시험을 응시할수록 이제 민간인들한테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개방을 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군무원 기술직은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부분에서 가산점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산업기사 이상이 되기는 5%, 그다음에 기능사 정도 되시는 분들은 3%. 근데 그 없으신 분들은 일단 평균 3점에서 5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좀 미달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면접에서도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을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기술직군 쪽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준비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행정직군을 오시면 일단 행정, 그 다음에 사서,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수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보직은 다시 이제 군사정보와 기술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각 파트별로 하면 6종류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와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면 일반 공무원이나 뭐 경찰을 준비하실 때 영어나 한국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넘어오세요.
이 군무원 시험은 일단 영어나 한국사가 공인능력시험에 대체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거의 뭐 중학교 정도 수준의, 네, 거의 그냥 일정 수준만 넘기면 되는 통과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해서 어떤 가산점이 보유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점만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하셨던 분 중에 이제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리고 전공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군무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오시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한 4,7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이제 직렬마다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군무원 전체 직렬이 46개 직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직렬마다 뭐 전체적인 통합적인 어떤 경쟁률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응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 자체는 예전보다는 거의 뭐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육군이 거의 15대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보 파트도 거의 15대에서 16대 1 정도까지 떨어졌고, 행정 파트도 이제 국방부는 이제 작년에 보다는 오히려 인원이 감소했죠. 그래서 국방부는 경쟁이 높았는데 나머지 육군이나 공군, 해군, 뭐 해병대, 뭐 다 전부 다 기본적인 경쟁률은 이제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률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무원 시험 준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무원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직렬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직렬 선정이 거의 군무원 준비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직렬에 따라서 그 선택 과목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공채로 갈 것인가 경채로 갈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채라고 하는 것은 공개 경쟁 채용인 거고요. 경채는 경력자 경쟁 채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채인 경우에 내부 이제 보면 군인 경력을 많이 인정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민간 경력도 많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채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공 두 과목을 보게 되지만 경채인 경우에는 그냥 전공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라든가 이게 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경채 쪽을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직렬을 어떤 걸 선택해서 공부할 것인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나 한국사, 그러니까 공채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필기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내가 점수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전공 과목과 국어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그 공부를 어디다 넣어서 어떤 방향을 빨리 잡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영어는 이제 토익을 많이 준비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9급 기준은 470점 이상인데, 토익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영어를 단기 합격하시려면 아마 GTF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일자를 좀 정확히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급 기준에 4급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점수를 받으면 가산점을 받느냐인데 절대 가산점 없습니다. 이게 통과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만 맞춰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직렬을 먼저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 시험과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의 차이점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군무원을 단기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국어예요. 그러니까 국어고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법 파트가 그러니까 공무원 파트에서 한 2문제 나온다고 보면 군무원에서 거의 한 1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공무원 쪽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군무원 시험을 보고 나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가 이상해요. 너무 지엽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무원이 가지고 있는 원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법 파트가 이제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문학 파트의 비중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높지만 군무원은 문학 파트에 대한 비중이 낮고요. 대신에 그것이 한 번도 출제된 경향이 없는 그런 새로운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공무원과 군무원을 같이 수업하는 학원보다는 군무원만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의 어떤 그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무래도 그 단기 합격을 위한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자세한 것은 아마 학원을 오시거나 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